네, 안녕하십니까. 정봉재. 예, 구속 취소가 일어나니까 아주 그냥 어, 재미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한동훈이가 이제 그 구속 취소 상황을 좀 미리 좀 알고 있었던 것 같죠. 예, 그리고 이제 홍준표도 그렇고 제일 이제 늦게 한 게 이제 오세훈. 예, 오세훈 표정은 어제 압권이었어요. 예, 상당히 그 놀라운 표정. 예, 정말 일부러 그런 표정을 짓는지 모르겠어요. 참, 그래서 속마음을 속이지 못하는 거죠. 참 그런 거 보면 좀 안타까운데,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제일 일찍 본인이 뭐 어, 윤 대통령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한다 등등으로 얘기를 했고, 또 본인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막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원래 계획은 윤 대통령 지지율이 이제 막 한 5% 정도 떨어지고, 그리고 탄핵 기각은 거의 뭐 가능성이 없는 상황으로, 그리고 본인만이 이제 여권의 대안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갈 줄 알았던 거죠. 사실 이제 그럴 가능성이 제일 높았죠. 예. 보통 통상적으로는 그렇게 가는 거죠. 왜냐면 박근혜 대통령 때는 어, 지금 이런 상황이 좀 아니었죠. 양 당이 쪼개졌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제 반기문이라는 어떤 그런 인물로 해체 모일 생각을 했었는데, 반기문이 뭐 미국의 공작이었다는 둥 그런 얘기 있었지만 본인이 이제 어떻게 보면 사퇴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안철수 쪽으로 나뉘고, 또 이제 바른미래당으로 나뉘고, 그리고 또 홍준표로 나뉘고 이렇게 돼 버리니까 민주당은 정말 뭐 그냥 거저 먹었죠. 이제 그런 거하고 다르게 지금은 이제 당이 쪼개질 일이 없고 여권이 뭐 쪼개질 일이 없다고 생각이 딱 드니까, 또 그렇게 예측이 되니까 이제 한동훈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은 이제 2017년도하고 틀리다. 지금 상황에서는 한번 본인한테 이제 기회가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이제 김종인 씨가 이렇게 아마 예측을 해줬을 겁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상황하고 이제 그렇게 돌아갈 줄 알았는데, 가장 첫 번째 단추인 윤 대통령의 어떤 그 지지율이 전혀 이제 반응이 본인들 의도대로 가지 않았죠. 그래서 오히려 지지율이 오르고, 또 국힘 지지율이 오르는 이런 상황.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이 분위기가 좀 이상하게 가는구나. 그리고 좀 자기들이 아는 이제 뭐 법조 라인을 통해서 이제 확인해 보면은 지금 뭐 헌법재판소 재판 절차가 완전히 이제 불법으로 돼 있다는 거에 대해서 같은 법조인들도 상당히 힘들어하고, 뭐 구속 절차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여론에 좋은 영향이 아닌 것을 이제 본인들도 알죠. 본인이 이제 본인들의 법조인이니까, 응? 그 재판 과정이라든지 구속 과정 이런 것들이, 체포 과정 이런 것들이 불법적인 것이 보이잖아요. 본인들도 검사를 해보니까 알지. 그게 이제 말이 안 된다는 거를.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눈치를 빨리 챈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끝까지 가다가 이제 뭐 밀착 말씀드렸지만 정영식, 그리고 이제 김복형, 그다음에 뭐 김영두, 그다음 조한창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게 좀 4대4로 갈리는 느낌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보면서 이제 자기의 스탠스를 이제 윤 대통령한테 사과하는 어떤 그런 컨셉으로 이제 잡았던 겁니다. 근데 그걸 또 인터뷰해준 쪽이 이제 조선일보죠. 조선일보는 이제 결자해지를 해준 거죠. 왜냐하면 워낙 이렇게 이제 부추긴 게 조선일보니까. 한동훈으로 이제 캐쳐 보이는 것을 이제 부추긴 게 이 조선일보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이제 퇴로를 열어준 거죠. 퇴로를 열어주고, 이제 제일 먼저 한동훈이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제일 먼저 빠져나왔고, 물론 뭐 빠져나왔다 살지 죽을지는 모르죠. 근데 빠져나왔고, 그 다음 이제 홍준표는 이제 누가 살려준 게 아니라 본인이 이제 정치적 촉으로, 그러니까 한동훈이 제일 배가 침몰하는데 제일 먼저 이제 뒷문으로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홍준표는 본인의 개인적인 촉으로, 지금까지 그래 정치 오래 했으니까 개인 촉으로 이제 사전 투표 폐지는 반대하고, 그 다음에 왜냐면 그건 또 해야 선관위나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밉보이지 않을 테니까. 그리고 또 그 사람은 항상 보면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또까지도 기분 나쁘지 않은 얘기를 해주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뭐 역선택 이런 것도 좀 기대를 하니까. 또 여론조사 같은 데서도 이제 본인이 너무 좀 우파 쪽으로 가지 않으려고 되게 노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전투표 폐지 반대. 예, 그러니까 자유우파 입장에서는 상당히 배신적인 행위죠. 예. 그 다음에 그 탄핵에 대해서는 지금 잘못했다. 이런 얘기를 계속 안 하다가 물론 이제 처음엔 내란죄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냥 탄핵을 시켜야 된다는 느낌으로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조기 대선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반드시 나가겠다. 그러니까 참 홍준표는 생긴 거는 정말 강단 있게 생겼는데 하는 거 보면은 참 이 외주를 잘 타. 그러니까 이 가름말을 참 왔다 갔다 해요. 그거 보면 참 정치인으로 그게 뭐 실력이 좋은 건지 일반인은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 왔다 갔다 하는 거 정말 그거는 참 배울만 합니다. 정치인으로서 그게 성공할 수밖에 없겠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든 간에 그 선을 안 넘으려고 이 사람 입장에서도 하고 저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만족스러운 얘기를 하려고 참 많은 노력을 하는데 자유우파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그리고 이제 홍준표 말고 이제 오세훈 같은 경우는 아예 모르고 있다가 아니 그 옆에 보좌관들은 뭐 하고 있는 거야? 그거 빨리 얘기 안 해주고 답답한 것 같아요. 그 오세훈은 막 자기가 인터뷰하고 있다가 방송 기자한테 오히려 지금 윤 대통령 탄핵이다 구속 취소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표정이 싹 바뀌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어요 이게. 본인이 물론 뭐 제일 처음 그러니까 여권 인사 중에서 제일 처음 탄핵에 대해서 찬성했던 사람이잖아요. 오세훈이.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자기가 제일 먼저 아니다. 오세훈이 제일 먼저 한 거다라고 얘기한 거 책에도 써놓은 거지만 그러니까 오세훈은 탄핵을 제일 먼저 찬성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본인이 이제 이렇게 될 것보다는 이제 어쨌든 윤 대통령이 빨리 가야 본인이 탄핵 제일 먼저 찬성했다는 거 가지고 이제 조기 대선에서 이제 뭔가를 자리매김을 할 줄 알았는데 이 구속이 취소되다 보니까 본인 생각대로 지금 가는 게 아닌 거지. 이왕 이렇게 가름말을 윤 대통령이 탄핵이 되는 걸로 가름말을 탔기 때문에 뭐 한동훈도 마찬가지고 탔기 때문에 표정이 그렇게 안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속 취소가 되고 나서 한동훈, 홍준표, 오세훈 순으로 정말 그 스탠스의 변화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한동훈은 여러 뭐 조선일보든 뭐 김종인이든 조갑제든 가진 이제 가정교사와 그리고 이제 도와주시는 분들 그러니까 본인이 클 때랑 똑같죠. 현대고등학교에서 이제 가해 받으면서 서울법대 가고 그리고 또 사법고시도 가해 받고 그러면서 이제 장인어른은 또 이제 중수부장이었고 옛날에 뭐 공안부장 그래서 공안부장이었고 뭐 이런 분위기에서 본인은 이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본인이 독자적으로 뭘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인 거지. 그러니까 조선이라든지 기타 어떻게 보면 약간 내각제 세력들이 가장 좋아할 수밖에 없는 캐릭터가 이제 한동훈이죠. 윤석열 같은 경우는 말 잘 들을 줄 알았는데 안 들었고 한동훈은 말 잘 들 지금까지 인생 살아온 게 뭐 다 가해 받으면서 주변 사람들 에스코트 받아오면서 살아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뭘 하겠다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지. 근데 이제 어떻게든 간에 한동훈은 주변 사람들의 주변 기관이라든지 사람들의 도움으로 제일 먼저 빠져나오는 건데 홍준표 같은 경우는 정말 그야말로 독고다인 게 저는 사실 처음엔 그 독고다이는 게 좋았는데 홍준표는 독고다이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너무 말이 바뀌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본인이 어떻게 혼자 한번 해보려고 하는 그 마음은 이해하겠는데 그 혼자 해보려고 해도 뭔가 본인이 어떤 독자적인 캐릭터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 뭐 댓글 쓰시는 분도 말따나 뭐 아침에 얘기했던 말 저녁에 틀리고 저녁에 얘기했던 말 그 다음날 틀리니까 홍준표의 말은 정말 그냥 뭐 이렇게 듣고 뭐 되새기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뭐 그냥 저 사람은 어차피 저렇게 얘기하고 또 다음에 다른 얘기 할 거니까. 그러니까 홍준표는 뭐 이렇게 자기의 스탠스 이런 거보다 지금 탄핵 이후에 그 사람의 말은 이랬다 저랬다 얘기야. 이랬다 저랬다. 조기 대선 하면 나갈 건데 윤 대통령 내란죄는 아니고 또 윤 대통령이 잘못했다. 계엄은 잘한 것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리고 사전투표는 또 폐지는 또 반대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이 관심사를 이제 기분 나쁘게 안 하려고 하는 마음. 그러니까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인생 혼자 살면서 가난한 집에 태어나가지고 뭐 이렇게 자기만 맞다나 뭐 그렇게 살아오면서
그 사랑은 어떤 장돌뱅이의 촉이죠. 예. 근데 그런 장돌뱅이의 촉이 사실 어떻게 아시겠지만 국민들이 이제 올바른 방향으로 가게 만드는 데에서는 그 사람이 그런 의지를 가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생존하는 데 이제 가장 관심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뭐 국가를 위한다든지 이런 느낌보다는 자기를 희생한다는 개념은 없는 사람이지. 예, 홍준표는 자기를 희생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내가 이 험난한 세상에서 어떻게든 내가 살아남아야 된다. 어?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계속 이제 말 바꾸기도 하지만 누구한테도 이제 척을 안 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기 때문에 어, 제가 봤을 때는 뭐 계속 그런 상황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자유우파에서는 이제 홍준표가 인기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파적인 기질에서 가장 혐오하는 스타일인 거죠, 캐릭터가. 예. 그러니까 자기의 쪼가 없고 자기의 어떤 생각이 없이 계속 변죽을 때리는, 그러면서 계속 이제 그 자리에 남아 있고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입장인데, 또 사실 어떻게 보면 안타깝긴 해요. 뭐 말하는 거 보면 또 어떨 때 옳은 얘기도 하고 또 이러는데, 그럴 땐 또 저 사람이 대안이 될 수도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다가 또 말 바꿀 때는 좀 얄밉고, 그래서 참 홍준표는 참 보면 안타깝습니다, 그냥. 예. 저도 17년도에 대선 캠프 있었기 때문에 안타까워요. 예, 참 보면은 어떨 때는 자유우파의 대안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정말 참 어처구니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홍준표는 그냥 안타깝다. 안타까웅이에요, 안타까웅. 근데 오세훈은 더 안타까운 것 같아. 제가 봤을 때 오세훈은 나름대로,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한동훈이 이제 말을 안 듣고 하니까 윤 대통령께서 오세훈을 어떻게든 뭐 저기 권영세하고 권성동이가 친윤의 어떤 중심으로 오세훈을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오세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동훈을 좀 견제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막 모이고 막 그랬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다가 계엄이 나니까 바로 스탠스 바꿔가지고 빨리 탄핵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버리니까, 이게 이제 자유우파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오세훈 저걸 어떻게 제일 빨리 탄핵을 찬성하냐 이런 입장인데, 또 어저께 그 기자회견 하는데 얼굴색 변하는 거 보세요. 그거 보니까 참 이 양반은, 홍준표는 그래도 이 분위기 파악을 하는 눈치는 있죠, 눈치. 빨리 이 분위기 파악을 하는데 오세훈은 일단 그게 안 돼. 머리가 좀 안 좋은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좀 머리가 안 좋은 것 같아. 뭐 고대 편입한 것도 그렇고 본인이 이제 좀 머리가 좀 안 따라오는 것이 아닌가, 미안한 얘기지만, 왜냐하면 분위기 파악을 제일 늦게 해. 이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인지를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자기가 어떤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되고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탄핵 찬성도 이렇게 빨리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본인이 그런 생각을 가졌더라도. 응? 이미 한동훈이가 그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본인 딴에는 한동훈이를 자기가 따라가려면 지금 탄핵 찬성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한 거지. 그러니까 곤조 없는 거는 이제 둘 다 똑같은 건데, 한동훈이나 오세훈 입장에서는 한동훈처럼 뭐 조선일보가 밀어주거나 또는 조갑제라든지 어? 어 어디야 저기 김종인 같은 사람들이 이제 본인을 도와준다는 느낌이 없기 때문에 이런 어떤 스탠스를 빨리 해야 된다. 그래서 서울시장이라는 포지션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유리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뭐냐면 아무도 그를 이제 도와주지 않는 건 이제 홍준표랑 비슷한 상황인데, 문제는 본인이 이제 마음속으로 그래도 이게 어, 윤 대통령 탄핵은 좀 잘못했다, 구속은 잘못했다 이런 생각이라도 좀 가졌으면 너무 잘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텐데, 표정이 완전히 어이없는 표정이 나오죠. 똥 씹은 표정이 나오다 보니까 오세훈은 이제는 갈 길로 가는구나. 명태균 사건도 그렇고 갈 길로 가는 거니까 명태균의 직격탄은 오세훈이 제일 많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홍준표, 오세훈이 다 맞았는데 오세훈은 이제 그 스탠스가 이제 제일 느려요. 어쨌든 홍준표는 올가미에서 빠져나오는 기술은 세계 최고거든요. 올가미에서 빠져나오는 거. 일단 뭉개고 보니까. 그리고 딴소리를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엊그저께 이제 홍준표가 그런 기자회를 한 거는 명태균이가 워낙 이제 본인은 올가미니까 본인이 다른 거 사건을 터뜨려가지고 본인이 올가미에서 빠져나오려고 했던 그런 행태고, 그런 상황인데 오세훈은 이제 그거를 못 빠져나오는 분위기로 가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일단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으로 이제 자유우파마저도 야, 너 그냥 그런 놈이었구나. 표정부터 바로 똥 씹은 표정 나오고, 명태균 그래. 일단 명태균 사건은 오세훈을 일단은 뭘로 하자? 희생양으로 가자. 이제 이런 분이 누구 한 명은 책임을 져야 되니까. 명태균이는데 아무도 책임 안 질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홍준표랑 오세훈 중에서 홍준표는 오세훈을 밀어버리고 자기가 일단 그런 일이 없는 쪽으로 이제 가려고 노력을 한 거고, 홍준표가 그 작전이 통할지 안 통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항상 그런 걸 능수능란했으니까. 그런 상태고. 그러니까 홍준표의 지금 목적은 대권 후보가 아니에요. 자기가 명태균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목적인 거고, 오세훈은 명태균에서 벗어나는 게 목적이어야 되는데 본인이 어리버리하면서 계속 뭐 어정쩡하게 대권 후보의 어떤 그런 걸로 계속 가겠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명을 먼저 부지해야 되는데 권력을 가질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가장 문제인 거고, 홍준표는 자기 목숨부터 걸자라는 생각을 정확히 한 거기 때문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살아남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이제 한동훈은 제가 봤을 때는 완전히 머리 굽히면서 조선일보의 처분에 따르는 거죠. 조선일보가 이제 야 한동훈이 살려주고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갈 거예요. 그럼 한동훈하고 이제 윤 대통령이 이제 하회하는 식으로 비슷하게, 그렇다고 해서 한동훈이 살 수는 없죠. 근데 목숨만 살려주는 느낌으로, 이제 왜냐하면 일단 가장 큰 반역의 주역이니까 그런 식으로 스탠스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순서는 한동훈이 제일 먼저 눈치챘고 누가 얘기해줬기 때문에 분위기를, 그 다음에 홍준표 본인 스스로 이제 열심히 한 거죠. 그 다음에 오세훈은 아무것도 도와주지도 않고 아무 능력도 없고 본인도 의지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다 비춰지는 그런 스탠스가 보였다는 의미에서 오늘 영상 올렸습니다.